소양군! 네, 뒤에 분들은 앞으로 와주시면, 앞으로 와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개혁과 혁신을 응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못하고 있으면 뭐라고도 하고, 잘하고 있으면 응원도 해주고, 그게 바로 촛불시민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개혁을 원하고 혁신을 하고 있는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분이 우리 촛불에 오셨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공격에 맞서 구람없이 싸우고 계신 분이십니다. 송장군이십니다. 정권에 맞서 최선도에서 싸우고 계신 분이십니다.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 분들은 더 큰 박수로 모셔야 되겠죠? 우리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님을 연호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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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연기모이 그나마 잼버리 대회가 우여곡절 끝에 큰 사고가 없이 끝나서 다행입니다만 네, 맞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부끄러움과 정말 모멸감을 우리 국민이 느껴야 될 매는 몫입니다. 아침에 깨어보니 갑자기 후진국이 되어버린 이 대한민국 현실에 대해서 마음이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올해가 휴전협정 70주년이 되는 해고, 그래서 뜻깊은 광복절날 8월 15일 여러분 함께 할 수 있겠죠? 네! 그때 한번 저의 각오를 한번 밝힐 생각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문제입니다. 네. 저희가 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실제 되고 나니까 그 상상 이상이죠. 네. 시겠습니다. 전두환 노태우가 집권했을 때 전두환 정권이 내세운 구호가 정의사회 구현이었습니다. 5.18 광주 시민을 학살하고 그 살인자의 손에 피가 마르기 전에 그 손을 흔들면서 정의사회 구현을 외치는 전두환과 이순자 부부를 보면서 우리는 전이사회, 전두환과 이순자의 사회를 만드는구나, 이렇게 패러디를 했습니다. 공정과 상식, 정의를 완전히 손바닥 뒤듯이 바꾸어가는 윤석열 정권이 정의와 공정, 상식을 내세우는 상황이 전두환 정권 때 정의사회를 외치던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015년 1월이었습니다. 당시 정윤회라는 사람 기억나시죠? 네.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보좌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정윤회라는 사람이 당시 문고리 3인방이라고 말하는 정호승, 안봉근, 이재만 이런 청와대 핵심 박근혜 문고리 권력들과 함께 매달 정기적으로 모여서 국정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문건을 만드는 사람이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조응천 밑에 있었던 박관천 선임 행정관이었습니다. 그 행정관이 이 문건을 작성을 했다가 그것이 서울경찰청에 있는 최경락 경위를 통해서 세계일보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게 2015년 1월 달이었습니다. 세계일보가 이것을 보도하자마자 청와대가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무근이다. 검찰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혀 정윤회는 강원도에 있었고 정윤회 핸드폰을 찾아보니까 서울에 와서 만난 사실이 없다. 이렇게 가짜 수사를 했습니다. 당시 검찰과 청와대가 한 통속이 돼서 유언비어를 작성했던 공직기강 비서관 조응천을 기소하고
그리고 그 밑에 있던 박관천 선임 행정관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 문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받았던 최경락 경위를 수사를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최경락 경위가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그 최경락 그 경위의 형을 만나봤습니다. 늙은 노모를 모시더라고 집 한 채가 없어서 연립주택 전세 보증금에 살고 있는 최경락 경위였습니다. 일생을 대한민국 경찰로서 성실하게 수사를 해왔던 자부심을 갖는 경찰 공무원이었습니다. 법이 시킨 대로 국정농단에 대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했던 그 행위가 갑자기 반역 행위가 됐습니다. 어머니를 모셔야 될 보증금이 없어 변호사비도 구하지도 못하고 이 검찰의 압박을 받자 그를 참지 못하고 자살했던 사람이 바로 최경락 경위였습니다. 그 형의 피 맺힌 목소리를 제가 전화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이 억울함을 제대로 풀어주지도 못했습니다. 뭐 이 정부의 이 무능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성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시감이 들어요. 여러분 박정훈 대령 인터뷰 거 보셨죠? 네. 얼마나 당당하고 잘생겼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선판이랑 영웅입니다, 얼굴만 영웅. 봐도 진짜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국군 신뢰가 가지요. 네. 해병대 생활 28년 귀신들 다 오로지 잡습니다. 맞습니다. 국가를 보위하고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군인 정신에 입각해서 가만 잡습니다. 군 복무를 해왔고 28년 동안 하나의 필요 없이 국가를 위해 충성해왔던 해병대 대령 수사단장입니다. 자기 아들은 육군사관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 육사를 다니고 있는 자기 아들 앞에 떳떳하고 나는 오늘 죽어도 떳떳하고 말하는 당당한 박정훈 대령. 멋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최상병 어렵게 시험관에서 얻은 아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죠? 최승훈 상병. 네. 그 상병을 수해 피해 해병대를 동원한 건 좋은데 아니 수해 피해를 하도록 독자인데. 우리 어린 아들 병사들이 안전하도록 피해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저도 제 아들이 2, 3년 전에 군대를 제대했습니다만 제 아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에 지나가는 군인만 봐도 내 아들처럼 보이고 우리 심정이 다 그렇죠. 네. 지 아들이라면 그렇게 보냈겠습니까? 막 물살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사진을 보고 해병대 사령관 그 해병대 1사단 사단장이 의자 좀 갖다 주세요. 1사단 저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1사단 사단장이 현장을 방문한다 그러니까 복장을 통일하고 붉은색 해병대 사스와 해병대 마크가 잘 보이도록 복장을 단정히 하라고 지시를 했다 그럽니다. 이놈의 나라가 정상이 아닙니다. 현장 구제가 목적이에요. 상급자 오는데 그 폼 잡고 사진 찍는 게 목적입니까? 홍보가 목적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사단장 오는데 사진 잘 나오게 하려고 구명조끼 하나도 안 주고 기초적인 보호 장비도 주지 않고 우리 생태 같은 아들을 큰 물산 난 물 속에다가